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열심히 해도 망합니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제목의 2026년 자영업자 몰락 그리고 위험한 업종 12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약 55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삼중고 폭탄이라는 지옥 같은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이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비용 폭등입니다. 임대료는 평균 15% 이상 상승했고, 특히 대학가 같은 주요 상권에서는 20% 이상 치솟는 곳도 흔합니다. 여기에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재료 가격 역시 평균 12%나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 쓸 틈도 없이 고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고정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양극화 및 침체입니다. 과거에는 23만 원대 중간 가격대 외식 소비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소비 패턴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주 저렴한 가성비 메뉴를 찾거나 아예 고급스러운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는 양극화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가격대의 자영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이러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중간층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고 속에서 특정 업종들은 더욱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이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업종 12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창업 또는 업종 변경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 업종은 소비 습관 변화로 발길이 끊긴 업종입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해당 업종을 찾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 카페입니다.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카페들은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홈카페, 즉 캡슐 커피의 대중화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저가 커피 공세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카페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PC방입니다. 과거 젊은 세대의 아지트였던 PC방은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이용 시간이 급감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전기료 및 인건비 폭등은 PC방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20%대에 불과한 PC방이 많다는 사실은 이 업종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PC방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입니다. 소규모 의류 매장도 위험합니다. 대형 SPA 브랜드들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판매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신사, 지그재그 등 온라인 플랫폼들은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디자인을 비교하고 심지어 무료 반품 시스템까지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동네 소규모 의류 매장들은 이러한 거대 자본과 시스템에 밀려 재고만 쌓이는 추세입니다. 재고는 곧 비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플랫폼 및 본사의 이익을 빼앗기는 업종입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실제 자영업자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하면 실질적으로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25%까지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주문을 받아도 결국 플랫폼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종속성이 심화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물론 본사 수수료와 무리한 신제품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점주 순이익률이 5% 미만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본사가 권장하는 프로모션이나 신제품 발주를 따르다 보면 재고 부담만 늘어나고 심야 시간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니 점주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업종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집 프랜차이즈 또한 심각합니다. 국민 야식이라 불리지만 닭고기 및 원부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 로열티와 높은 배달비 부담은 소비자들이 치킨 주문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배달비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치킨집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치킨 시장의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차별화가 없다면 살아남기 힘든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산업구조 붕괴로 연쇄 몰락하는 업종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해당 산업 자체가 흔들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입니다. 학원 보통 교권,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학령 인구는 100만 명 이상 급감했으며 이는 학원들의 주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형 일타 강사 중심의 온라인 강의 인강 독점 현상은 심화되어 학생들이 굳이 동네 학원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학원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빵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경쟁력에서 동네 빵집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빵집이 아무리 맛있는 빵을 만들어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할인 행사나 접근성을 이겨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맛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단골 고객 유치에 실패한다면 동네 빵집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네일숍 및 미용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고객을 흡수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개인 매장들은 단가 경쟁에서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손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매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폐업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성이나 차별화된 컨셉이 없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변화로 급격히 무너지는 신흥위험 업종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업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편의점 등은 한때 인건비 절감의 대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해보니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 잦은 기기 고장 및 재고, 관리 등으로 결국 사장님의 노동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수익률은 일반 점포의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반려동물 업체도 위험합니다. 펫 시장 자체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동네마다 과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대형 체인들은 원가 공세와 저가 마케팅으로 개인 업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특성상 경쟁 심화 속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단순한 펫샵이나 미용실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차별화된 서비스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스터디 카페 역시 신흥 위험 업종입니다. 대학가 주변 학생 수 감소는 물론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대형 카공족 특화 카페들의 등장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스터디 카페의 장점이었지만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대형 카페들조차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지대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6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며 차별화 요소가 명확한 업종이라는 생존 전략을 바탕으로 5가지 업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에어컨, 보일러 수리, 전기차 및 수입차 정비 등 기술 숙련이 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기술 인력의 경쟁자가 적어지고 있어 더욱 유망합니다. 손으로 직접 작업해야 하는 숙련된 기술은 온라인이나 AI로 대체될 수 없으며 불경기가 와도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 생활 서비스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장례 서비스, 이삿짐 센터, 그리고 명품이나 고급 의류 세탁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며 역시나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타겟 업종입니다. 노인 인구 급증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인 돌봄 및 요양 서비스, 실버 헬스케어, 실버 체육관, 전동 휠체어 등 시니어 모빌리티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개인화 서비스 1인 전문직입니다. 세무, 노무, 법률 컨설팅, 영상 편집, 디자인, 1:1 맞춤형 개인 트레이닝 등 초기 비용이 낮고 장소 제약이 적은 전문 영역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하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1인 전문직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먹거리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지역 특화 맛집, 예약제 1인 셰프 다이닝, 기업이나 병원 등을 타겟으로 하는 B2B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 등이 유망합니다. 일반적인 외식업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컨셉과 맛을 가진 특화된 먹거리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찾아가고 지갑을 여는 분야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업종을 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도 함께 점검해 봅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년 버틸 자본이 있는가? 초기 투자비 외에 1년치 운영 자금과 6개월치 생활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자영업은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 없이 뛰어들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은 적자를 감수하고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의존도가 30% 이하인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비중이 높은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플랫폼 정책 변화에 따라 바로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고객 확보 채널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된 수익은 직접적인 고객 관계에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가? 직접 방문이 필수적인 서비스여야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결국 가격 경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500M 이내에 동종 경쟁자가 5개 미만인가? 입니다. 5개 이상이면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조사와 상권 분석을 통해 경쟁 밀도가 낮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전문성과 확실한 차별화 요소 독점 요소가 있는가? 입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뛰어드는 것은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서비스, 맛 또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나를 선택할 명확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자영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현명하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영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